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찍으려 나왔습니다. 바로 캐딜락의 SUV XT6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는 XT5, 그러니까 SRX,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이렇게 차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텀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형 SUV XT6를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팰리세이드 차체와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외관 디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대형 SUV 중에 제 생각엔 가장 이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한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첫 느낌을 한번 보시죠. 팰리세이드 GV80 국산 SUV들과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좀 세련되고 낮은 포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차가 우람해 보이는데도 되게 날렵해 보이는 첫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의 어떤 곡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형 SUV에 어울리는 선이 강조된 그 디자인인데요. 보시면 가로, 세로 선들이 뚜렷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이 차의 음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란스러운 화려함 없이도 이 차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캐딜락의 멋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사의 로고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련되고 날카로워 보이는 멋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헤드라이트와 직각으로 서 있는 바로 이 데일라이트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이 차가 캐딜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포스가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측면 한번 보시죠. 측면이 정말 길어요.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길고요, GV80보다도 좀 더 깁니다. 5050mm 거든요 먼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인데 전체적인 밸런스와 그렇게 뭐 작아 보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20인치인데도 비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치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크롬 휠이다 보니까 어색함이 없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235 5R20 타이어의 폭이 좁은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GV80이 265,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측면에 넓은 면적을 군데군데 포인트로 크롬 장식을 해놨습니다. 측면에 길쭉한 이 허리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이뻐요. 둔탁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측면 라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대형 SUV스럽지 않은 세련된 미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도. 후면에서도 역시나 XT6의 어떤 포스는 강하게 좀 느껴지는 편이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상은 후면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XT6, 그 다음에 올 WD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67Nm인데요 토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4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리뷰한 차량들은 다 이게 배기 팁, 그러니까 모양 배기 팁, 가짜.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진짜입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국산차만 보시던 분들에게는 좀 낯선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캐딜락의 이 로고가 사실은 굉장히 이 중심을 잡아줘요. 워낙 그 색감체도 있고 생긴 모양도 약간 방패 모양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실 시선은 핸들, 스티어링 휠로 접어들고요. 크롬과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카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도 패턴이 카본 패턴이 적용되고요. 전면에서도 이렇게 카본 패턴이, 그리고 실내 디자인에 따라서 이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들은 사실 디테일한 마감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디테일한 마감, 이렇게 미국 차들이 좋았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가죽을 덮으듯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끝단까지 그런 식으로 스티치와 함께 꽤 세련되게
고급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직선의 미, 그러니까 선이 더 강조됐다면 그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더 우아해 보이기 위한 디자인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캐딜락은 자신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신들의 로고가 어디에서나 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의 어떤 로고의 강조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면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 센터 페시아 디자인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로고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센터 페시아부터 이어져 있는 가죽 마감이 철저하게 위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고급차야, 고급스러운 차야, 우리의 고급스러움을 좀 알아줘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과 다르게 좀 모니터가 좀 작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게 아무래도 터치감이나 사용 면에서 이전에 다른 여타 수입차들보다는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만족감은 기대보다는 더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인치 디스플레이보다 오히려 좀 불편했던 부분은 바로 이 터치식 비상 버튼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저는 항상 컵홀더가 막혀 있는 커버가 있는 게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식으로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동작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마감을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컵홀더, 요즘 보기 힘든 담배 재터리, 그리고 컵홀더 안쪽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위아래 크기가 같고요. 같다 보니까 다양한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컵을 장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으로 뭐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잡아줄 수 있는 별다른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XT6 같은 경우에는 9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죠. 디자인이 굵직하고 큽니다. 미국 감성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버튼이나 다이얼에 좀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어 노브 형태가 그분들에게는 좀 반가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사식 변속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하단 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오디오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얘기합니다. 드라이브라고 한번 써줬어도 될 법한데, 그리고 자 여기 무선 충전 요즘 필수죠. 이 위치 자체가 뭐 여기 이렇게 넣는 거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운전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정차돼서 확인하려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확실히 이 위치가 사용하기가 훨씬 편안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암레스트가 보통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주행을 하면서 편한 부분이었었는데 암레스트가 좀 더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행하면서 팔을 올려놓기에 좀 생각보다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C타입의 소켓이랑 USB, 안쪽으로는 아무래도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좀 좁아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캐딜락을 처음 타는 동승자를 태웠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방 카메라 룸미러.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각도가 룸미러에서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꿔보시면 후방에 있는 카메라로 실내 뒤쪽에 누가 타든지 후방의 상황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밝기, 화각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계기판입니다. 자,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디스플레이보다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식 계기판이 더 시인성은 더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런 타코미터가 굉장히 촘촘하다 보니까 적정 수치에 딱 맞추기 힘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지금 XT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인승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SUV를 구매하려는 오너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탑승했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앉아서 있으면 되게 여유롭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탑승한 그런 6인승 시트 배열과 거의 똑같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뒤로 눕혔을 때
이런 식으로 팔을 얘가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느낌. 도어의 트림이나 이 천장의 스웨이드로 마감된 이런 느낌들이 이 뒷좌석에 탄 사람들조차도 아, 이 차는 정말 고급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어떤 디자인 되어 있고 소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의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웨이드 재질 위에 이렇게 살짝 덮어서 뭔가 마감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스 스피커가 알루미늄 느낌으로 플라스틱입니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아래쪽에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흡연자들 분들 좋으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두 개의 컵홀더가 아래쪽에 하단부에 서랍 형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2열에서 에어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끔 버튼이 됩니다. 송풍구가 이 상단부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에 있는 것보다 상부에 있는 걸 더 만족스러워 하거든요. 이게 상부에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했을 때 위에서부터 냉기나 온기가 내려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3열로 한번 탑승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부를 잡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듯이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공간으로 탑승을 하면 됩니다. 예, 3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 키가 183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붙이고 앉으면 역시 머리는 닿죠. 안쪽으로 이렇게 파놨고요. 제가 183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170이나 또는 아이들이 앉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레그룸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 높이 면에서는 지금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높이나 시트의 어떤 각도라든지 헤드룸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측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그 위에 쪽으로 충전 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이 유리의 어떤 면적보다도 이게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3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개방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부 쪽으로 이어지는 이 송풍구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포켓에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부 쪽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사용하는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7인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있더라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열에 탄 사람이 그래도 종종 탑승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6인승 시트 배열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 SUV의 7인승 시트 배열보다 확실히 6인승 시트 배열이 훨씬 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건 좀 의아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는 이렇게 되죠. 좌측은 하차하기 위해서 미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측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은 하차하는 공간이고요. 좌측은 하차를 위한 조작 버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레일 구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살짝 들리면서 최대한 시트를 앞으로 밀리려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그냥 앞으로만 밀리는 거죠. 좌측으로는 하차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만 하차하게끔. 이 부분은 좀 불편하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버튼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승을 하려고 당기고 그 다음에 시트를 펴고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트렁크를 열어서 세팅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트렁크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옆에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트렁크의 열리는 각도를 맥스에서 4분의 3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적용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분의 3 버튼으로 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의 높이가 그 2m 정도 되는 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아래쪽으로 H빔이라든지 별도의 주차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도 열 수 있는 정도의 각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로 열었을 때는 183인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머리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야 저보다 더 큰 아메리칸이 물건을 빼거나 넣더라도 닿지 않겠죠. 2열에서도 접이가 가능했지만 3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이가 가능합니다.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가 열리는 것도 보셨지만 모든 작동 모습이 굉장히 빠르고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재 공간이 3열을 폴딩 했을 때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3열을 열었을 때는 빠르죠. 확실히 빠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6인승 시트 배열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공간은 필요한 공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이 핸들이 묵직하네요. 네. 프리미엄 차량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가솔린에서 오는 이런 부드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XT6는 314마력 37.5토크의 9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차가 엄청 정숙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드네요.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요, 오히려 윈드실드에서 느껴지는 어떤 윈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절제되는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SUV라는 어떤 세그먼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숙성은 중간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 가속은 굉장히 좀 경쾌하게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라든지 어떤 차체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경쾌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잠깐 이렇게 가속을 하거나 또는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엔진의 어떤 파워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게 주행을 이어나갑니다. 드라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투어, 올 WD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어일 때 잘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륜 구동으로 연료 효율면이나 아니면 구동면에서 최대한 라이트하게 앞에 전륜 구동인 두 바퀴만 굴리면서 주행을 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올 W 모드는 그야말로 바퀴 4개의 구동을 배분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전후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동력을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뒷바퀴가 좌우가 0에서 100까지 구동을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4륜 구동의 어떤 파워 배분 능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적정한 도로 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일단 댐퍼와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기어 변속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히 스티어링은 애초부터 좀 무거운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변속도 조금 더 빨라진 정도의 수준이고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댐퍼가 좀 더 단단해지면서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투어 모드의 이륜 구동, 전륜 이륜 구동 사용하는 모드에서도 이렇게 엑셀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치고 나가고요. 사실 이렇게 대형 SUV를 이렇게 유유자적 이렇게 주행을 할 때 큰 차체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또 가변식 대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꽤 편안합니다. 핸들링의 반응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차선을, 노면을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확실히 초반에 그 경쾌함이 크게 다가오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초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스의 퍼포먼스 시리즈 맡긴 제가 들어도 이거는 급이 틀리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가족들조차도 와 정말 좋다, 바로 앞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오디오가 정말 좋습니다. 현재 XT6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린더 컷오프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6기통으로 동작을 하다가 항속 주행이나 평지를 주행할 때는 4기통 주행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주행 관련된 부분 중에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브레이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깊게 강하게 밟아야지만 급제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서스펜션이 똑똑하게 작동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박자 다음에 올라오는 그 여진 진동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뭐 1륜 구동 그냥 투어 모드나 그 다음에 올 W 모드나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선회 구간인데요, 선회를 할 때 4륜 구동 올 W 모델이 확실히 더 잘 돌아요. 가속을 하면서 탈출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열에 탑승했습니다.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편안한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2열에 헤드레스트 조절은 따로 안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좀 푹신푹신한 헤드레스트입니다. 예, 딱딱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힙 부분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힙 부분이 좀 작고요. 팔걸이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레그룸, 그다음에 헤드룸 다 충분합니다. 183 제 키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네,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클라이닝은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열보다 2열이 확실히 좀 높게 되어 있어요. 가솔린 질감은 확실히 2열에서 들어도 좋네요. 2열에 탑승하니까 확실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스펜션의 어떤 반진동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데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댐퍼가 잡아준 게 아니라 뭔가 댐퍼가 여운을 자꾸 이렇게 실내로 전달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XT6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뽑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정수성도 괜찮네요. 가끔 차량들 보면은 이쪽 그 뒷유리에서 바람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하리만큼 안 들립니다. 예, 정숙해요. 이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따로 들리진 않아요. 1열 시트보다 2열이 더 푹신하거든요. 시트가 쿠션이 좀 더 두툼한 느낌입니다. 꽤 가속을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등에 파묻히거나 이런 느낌 별로 없고요.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더라도 동승자들은 꽤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XT6를 시승했습니다. 너무 멋진 차량입니다. 최고의 장점이라 한다면 역시 외관입니다. 외관에서 풍기는 그런 포스, 하차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세련된 미를 선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 차량의 가격 8,347만 원입니다. 물론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수입차들은 아시다시피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모션을 잘만 적용하면 더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차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